대구 중구청이 갑질한 공무원의 횡포를 제대로 조사하기는커녕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차기 대구냉장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지만 그 2명 모두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법원과 검찰청이 옮겨가는 것을 비롯해 수성구 연호동은 아파트 3,800세대와 산업지구까지 갖춘 신도심으로 조성됩니다. 청년들은 최악의 구직난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얼마 전 보도했던 이 대구 중구청 공무원의 갑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구청이 그 같은 공무원의 횡포를 알고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갑질한 공무원은 내 식구라 감싸고 진짜 약자인 나이든 기간제 노동자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기 집안일에 동원했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불러 페인트 칠이나 풀 뽑기 같은 일을 시켰고 명절을 앞두고는 가족묘 벌초도 맡겼습니다. 누가 많은 사람도 없지. 누가 하시니까. 내가 잘못하면 매년 일 못하는데. 참다 못한 기간제 노동자들이 지난달 19일 중구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감사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진정을 취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질 공무원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으니 그만하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질 의혹을 조사하는 대신 이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정도로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겁니다. 진정 취하서에 대해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사인만 해달라고 해서 사인만 했을 따름이라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중구청은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대구문화방송 보도 이후에야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 만큼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뭐 취하를 하다 소리 위험합니까? 그거 말해야 되죠. 제 상황을 말씀드렸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근무하기 힘들다 하니까 오늘 배제시켜 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갑질 의혹보다 사건을 은폐하고 같은 식구로 하고 감싸준 행위가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중구청 감사 담당자와 공무원 A씨를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6.13 지방선거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나와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3명의 후보에게 어떤 교육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홍등률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께서는 대구 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먼저 스승의 날인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구 교육 여러 가지 숙제가 있겠습니다만 전 2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교실과 학교가 매우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교실과 학교를 살려내야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재상도 달라지고 있고 따라서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점에서는 대구가 좀 더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과 학교를 살려내고 미래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 정책 과제입니다. 네, 30년 동안 교수와 대학 총장으로서 교육계에 계셨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대학에서 30년 근무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대학생들 중에서는 가슴 깊이 상처가 있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좌절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봤고요. 그리고 진로를 미처 결정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비단 대학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응축돼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구 지역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대구를 그야말로 머물고 싶은 도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네, 대구시 교육감에는 3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두 후보와 차별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필승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교육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에 22년은 직접 지도를 했고요. 8년은 대학 총장으로 일했습니다. 특히 대학 총장 8년 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성과도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성 재단 분규도 많이 해결했고요. 그리고 대학 경쟁력도 끌어올렸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도 매우 많이 유치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네트워크와 관계도 가져왔고요. 이러한 자산들이 대구 교육에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이 정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교육계의 그런 진영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교육계에서 진영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인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선거공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진영에 소속감을 갖고 있거나 충성하는 그런 교육감이 아니고 학생과 교육에 오로지 집중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다고 결심했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교육 철학과 비전, 제가 살아온 그동안의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 이런 걸 가지고 유권자들께 설명드리고 당당하게 심판받는 그런 교육감 후보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기 대구은행장 후보로 2명이 압축됐는데 2명 모두 석연찮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채용 비리에 관련됐다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장 후보 A씨가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산시 금고 담당 공무원 아들이 2014년에 대구은행에 입사할 때 A은행장 후보가 경산 지역 담당 본부장이었습니다. A 후보는 당시 공무원 아들이 응시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은행 본부 임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본부 정보 보고로 이런 현재 상황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 했죠. 사회보건부에서 처리하는데 그냥 받아가 제가 전달하고 그런 일 했죠. 예. 검찰이 비록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는 하지만 채용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머지 후보 B씨도 자기 아들이 대구은행 자회사에 입사할 때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B씨 아들은 지난해 DGB 금융지주 자회사에 채용됐는데 당시 B씨가 자회사 임원에게 아들 응시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들도 응시자가 B씨 아들인 걸 알고 있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B씨 아들 채용 비리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아들 회사가 캐피탈이잖아. 근데 거기에 조사를 했지, 검사를. 문제가 없이 그냥 강권인데. 대구은행장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 2명을 행장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대구은행장 후보로 압축된 2명 모두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추위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최종 면접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을지 모른 척 넘어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법원과 검찰청이 대구 수성구 연호동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옆으로 옮겨갑니다. 아파트 3,800세대와 산업,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연호동 일대가 신도심으로 조성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성구 연호동과 이천동 일대 89만 제곱미터 땅에 법초타운과 상업, 산업, 주거구역이 들어서는 연호 공공주택 지구안이 발표됐습니다. 모두 9,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지구입니다. 수성구에선 처음 생기는 이곳 공공주택 지구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없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등 공공주택 3,8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산업구역에는 IT와 소프트웨어, 벤처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연호 공공주택 지구를 최대한 젊은 층에 개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세권 일대의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수성 알파시티와 연계되어서 첨단 산업들이 거기에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대구 범어동에 있던 법원과 검찰청도 연호동으로 함께 옮겨갑니다. 변호사 사무실 등 지원 시설도 함께 조성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원안을 국토부에 제안해 대구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보상이 시작되는 내년 7월쯤부터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수립돼 2023년쯤엔 상하수도와 도로 등 택지 조성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불균형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대구에서 이 같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대구 지역 청년 실업률은 14.4%로 주요 대도시 가운데서 청년 고용 상황이 가장 나쁩니다. 그런데도 지역 중소 중견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가 힘든 게 현실. 올해로 7번째인 현대기아자동차 대구 지역 협력사 채용 박람회는 서울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취업난을 뚫기 위해 부모도 함께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대기업이나 이렇게 사실 막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낮춰가고 이제 가보자 이래갖고. 현장 상담을 통해 청년들은 여러 회사에 대한 정보와 응시 조언을 구했습니다. 1차 변도도 많이 와서 제가 몰랐던 회사들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것을 좀 알게 됐고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됐고 앞으로 또 뭘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협력기업 입장에서도 회사를 알리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직무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아시고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이 저희 공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고 이제 뭐 프로세스를 통해서 뭐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협력사 채용 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인원은 전국적으로 3,300여 명. 지역 청년 실업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 젊은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제12회 딤프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다음 달 22일 개막합니다. 대중성과 예술성 둘 다 잡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우리 만족. 올해 딤프는 메피스토가 개막을 알립니다. 괴테 파우스트를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풀어낸 체코 뮤지컬입니다. 폐막작 영국 뮤지컬 플래시 댄스까지 포함해 8개 나라 작품 8개가 공식 초청작으로 선을 보입니다. 대구 투란도트 같은 지역의 우수 창작 뮤지컬 3개 작품도 소개됩니다. 제작비를 지원하는 창작 지원작 작품 4개도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많은 창작 뮤지컬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저희 뮤지컬이 또 한층 더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면 그게 훨씬 더 저희 또 배우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기회고. 제작비가 가장 큰 저희한테는 걸림돌이거든요. 딤프 기간뿐만 아니라 대구가 국제 뮤지컬 도시로 성장을 하려면 그 기간 내가 아니라 조금 더 발을 조금 영역을 넓히셔서 전국에 있는 좋은 작품들을 계속 공연화 시켜주시는 게 어떨까. 올해는 뮤지컬 콘텐츠와 대구의 먹거리, 볼거리를 묶은 관광 상품도 개발됩니다. 대만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저희 딤프를 구경하러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 내에 뮤지컬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딤프 기간 중에 저희들 뮤지컬 아카데미에서 유료로 강의를 듣고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7월 9일까지 18일 동안 24개 작품 102회 공연이 대구 여름을 뮤지컬의 열기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아 대구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들이 각종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 포상 전수 수여식을 열고 공립사립교원 443명에게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추천한 19명의 교사는 아름다운 선생님으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인 투자법인인 삼익 THK가 테크노폴리스의 리니어 모션 시스템 제조 설비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익 THK의 통 투자 금액은 일본 THK로부터 유치한 1,500만 달러를 포함한 987억 원으로 리니어 모션 가이드 전용 생산 공장이 완공되면 120여 명이 추가로 고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 경비로 B씨에게 1,400만 원을 건네는 등 선거운동원 4명에게 3,650만 원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 100여 명에게도 기념품 630만 원어치를 기부한 혐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5명 가운데 B씨를 포함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61살 권모 씨가 돈사 신축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6년 7월경 영주시 단산면에 대형 돈사를 지으려던 59살 이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만 사용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성립하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권 씨를 기소해 장 시장과 영주시청 공무원 등의 검찰 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